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흥구 석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흥구 석유는요, 이스라엘, 그쵸?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쵸? 지금 이쪽에서 아주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시세를 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에 좋을 내용이 있어야 된다. 앞에 좋을 내용의 최종적인 단계는 실적의 증가입니다. 근데 실적의 증가가 지금 뭐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마진이 많이 더 남을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흥구 석유가 지금 유가가 급등한다고 해서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즉 성장세를 타고 갈 수 있을까요? 애초에 그 자체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올랐을까요? 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는 이유는 확정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식시장에 그럴 수도 있어서 초과 수익에 대한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주가는 저평가 구간에서 프리미엄을 받는 것까지 올라갔을 때 100% 이상의 시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에 들어가서 100%의 시세를 얻었다라고 한다는 건 저가 구간이 아니라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서 프리미엄을 받을 때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내가 보유를 했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시작점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가는 못 잡지만 돌파하는 구간에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처음 나온 건 여기입니다. 그렇죠? 팔레스타인이 뭐 수천 발을 그쵸? 수천 발의 로켓을 쐈다. 이스라엘도 지금 난리가 났다. 1000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예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가고 달려가죠. 여기서부터 보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추적을 하는 건 이 구간부터라고요. 그 시작점이 어디다? 신고가 구간이다. 그쵸? 자, 상따라고 하죠. 이 구간에서는 상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직전 시세에 신고가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 맞아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틀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틀렸을 때. 그러면 손절의 폭이 굉장히 짧아지고요. 손절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전의 시세에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용 한번 확인합니다. 제가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간단하게 보시면 자 보세요. 에코프로는 2020년부터 21년까지 15배 올랐어요. 실제 시세를 확인해 보면 자, 10,000원부터 150,000원까지 15배가 올랐단 말이죠. 이 정도 시세가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빠졌습니다. 실적은 이때 좋아졌는데. 그렇죠? 그랬을 때 다시 신고가를 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성장 산업이잖아요. 2차 전지는. 그래서 여기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추적은 언제부터 한다? 여기부터 한다. 왜? 신고가를 달성했고 3분기까지 실적은 확인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20년과 21년은 꿈을 꾸고 있었을 때예요. 무슨 꿈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꿈을. 그러면 23년도에는 뭐예요? 실적을 확인해서 이제는 실적의 개화 시기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가 나온 거예요. 정확히 여기 얼마죠? 15만 원. 그리고 올해 고가 얼마예요? 150만 원. 실적은 20년 대비해서 22년도까지 실적은 몇 배 좋아졌습니까? 10배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15만 원하고 여기서 나오는 150만 원이 똑같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돌파를 하는 부분을 보고 매수했다고 한들 여기까지 보유할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나 이거 꾹 가져가야지 해도 이 정도가 끝이에요. 얼마예요? 70만 원 전후다. 그렇죠? 근데 여기부터 더 보유한다고 한들 내가 전체 물량을 갖고 있기도 사실 어렵지만 갖고 있었을 때 이 시세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내가 그냥 입국 다물고 보유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매도할 사람은 진짜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가는 올라가는 걸 보고 매수하고 내려가는 걸 보고 매도한다. 요거 구간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저가를 확인하고 올라오기 시작해서 신고가를 만들고 그쵸? 신고가를 만들었으니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그쵸?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면서 돌파하는 걸 보고 물량을 한번 더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세가 쭉 발생을 해요. 시세 발생하고 고가를 확인하고 떨어질 때 그쵸? 떨어질 때 고가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떨어질 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쵸?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50% 이상의 물량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어요. 내 심리를 안정시켰을 때 장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내용 정확하죠? 다시 신고가를 만들었다. 신고가 이후엔 매물 소화 과정이 있다. 그쵸? 여기부터 매수에 들어간다. 뭐 하려고? 물리려고.
물리려고. 왜? 성장산업이니까. 성장산업이니까. 그쵸? 그리고 성장산업 외적으로 세력의 이탈이 안 된 걸 확인했을 때 이건 뭐다? 외봉이다. 외봉으로 떨어지는 건데 이거는 장기 보유가 목적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을 먹기 위함이다. 혹시라도 신고가를 발생시키더라도 말씀드렸지만 신고가 이후엔 뭐가 된다? 매물 소화 과정이 있다. 그럼 매물 소화 과정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구간에서 내가 보유할 수 있는 최대 폭은 어디다? 60에서 7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이 시세 있죠? 여기서는 못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내가 보유하겠다 그러면 난 진짜 막 3년, 4년, 5년씩 보유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보유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흥구석유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흥구석유, 보세요. 흥구석유에 대입을 했을 때 신고가를 만들었다. 그쵸? 추적 시작. 매물 소화 과정이 있다. 오케이. 그쵸? 근데 여기서는 유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흥구석유가 움직인 거예요. 그쵸? 근데 추적을 시작했는데 계속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매수가 안 됩니다. 매수가 안 돼요. 이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절대 매수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유가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요. 이 구간에 있었을 때 유가는 이미 100불 근처까지 올라갔어요. 100불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소비가 줄어요. 수요단에서 줄기 때문에 공급을 줄이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폭은 한계가 있어요. 유가가 그렇습니다. 유가가 투기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된다? 유가가 100불 이상이 되면 수요단에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공급을 아무리 줄이더라도 문제가 된다. 그쵸? 무한정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확인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땐 뭘 믿는다?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믿는다. 그쵸? 유가를 제가 대입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이 상황입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보세요. 정확하게 6월달, 7월달 저가를 찍고 쭉 올라가서 95불까지 올라갑니다. 그쵸? 그리고 떨어지죠. 그쵸? 떨어지는데 바로 떨어져요. 기술적 반등 나옵니다. 그게 10월달이에요. 근데 전쟁이 났네. 그쵸? 그리고 나서 지금 유가 어때요?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다. 그쵸? 그래서 지금 나오는 흥구석유는 100% 반등이 나옵니다. 100% 반등이 나오는데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천연가스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고 천연가스의 변동폭은 상당히 커요.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천연가스의 변동이 아무리 크게 나오더라도 지금 유가의 변동폭은 100불 이상에서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이미 100불 근처에서 이 저항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고가가 낮아질 수 있는 상황까지 들어왔습니다. 유가 상승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갑자기 어디야 거기 러시아가 막 핵을 쏘거나 그러지 않는 다음에는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 흥구석유의 시세는 단기에 30%딱 먹고 빠질 수 있는 그 전략만 딱 세우면 되는 겁니다. 결론 나왔죠. 지금 반등은 가능하지만 30% 이상 보지 말자. 30% 이상. 그래서 지금 매수해야 될 때다.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물량이 중요하고요.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서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보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가격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흥구석유에 지금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등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쵸? 제가 이 내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도록 할 텐데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19페이지까지 만들어 놨는데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흥구석유에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흥구석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가격대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격대를 실시간으로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500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에서는 제가 흥구석유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시장과 관련된 내용까지 모두 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실제 장중의 단타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장중의 단타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자, 내용 확인합니다. 내용 확인해 보면 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메디아나 진행이 됐고요. 장중에 12%에서 15% 정도의 이 고가가 나왔고
하락하면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흥구석유를 얘기하면서 에코프로를 기준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죠. 하락하면서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고가 구간에 매수를 해야 돼요. 그쵸? 돌파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자, 그럼 답 나왔죠.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내용은 뭐다? 확인하고 매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대략 한 7% 정도의 수익이다. 오늘 같은 경우에 7%로 마감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코스닥이 막 4% 가까이 빠집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상승한다. 그쵸? 이런 내용들. 그리고 흥구석유 관련된 내용은 어저께 소카 같은 경우에도 20%대 상승이 나왔고 쭉 올려보면 흥구석유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쭉 보면은 S&T 에너지 일단 지난 금요일 그쵸? 흥구석유를 예로 들어서 그쵸? 흥구석유를 베이스로 들었다는 겁니다. 베이스로 들어서 S&T 에너지 매수를 했을 때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 마감 그쵸? 20% 가까운 수익. 자, 그리고 10월 19일 어떻게 됐습니까? 대성산업 JCN 시스템. 이건 관련은 없지만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대성산업. 자, 대성산업 보면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매매한 건 언제다? 여기입니다. 여기 시가에 3,990원에 정확하게 시가에 들어갑니다. 저는 왜? 여기 보세요. 장 시작 전에 매매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대성산업 8시 54분에 나가죠. 그쵸? 8시 54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때 매매를 한 이유는 신고가를 갔기 때문이에요. 신고가는 어디서 갑니까? 대성산업은 올라가서 가잖아요. 그래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흥구석유다. 그쵸? 흥구석유를 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서 이미 신고가를 발생시켰고 저가 대비해서 3배 정도의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시세가 발생된 이후에는 조정이 필요하고요. 이 조정 구간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자, 보세요. 이게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건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들썩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거래량을 체크해서 내가 여기 뭐가 됩니까? 고가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폭을 만들어낸다. 그걸 시가. 그렇죠? 상승 전에 공략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내용을 제가 어떤 기준으로 간다? 신고가를 기준으로 간다. 내가 대성산업을 매매한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이 신고가까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어떻게 체크하는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자, 나도 장중에 20%대 단기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문자 보내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흥구석유의 가격 전략입니다. 그리고 흥구석유가 한 번 더 움직였을 때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동일하게 나올 수 있다. 물론 흥구석유가 제일 많이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흥구석유를 토대로 다른 쪽까지 파생시킬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 내용이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놓은 거니까 모든 분들이 원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내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문자 보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한 이해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대시세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 수 있는지와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거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할 수 있게 제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렇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반드시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